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의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인 양천 갑선거구는 황희 의원과 구자룡 비대위원의 맞대결로 대진표가 짜졌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인 비대위원의 맞대결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천갑 대진표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과 국민의힘 구자룡 비대위원의 맞대결로 확정됐습니다. 현 지역구에서 재선을 역임한 황희 의원은 경선에서 이나영 후보의 자격 상실로 3선 도전의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양천만 바라보는 양천 바보를 자처한 황희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장관으로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특히 도시 전문가로 지역 발전에 필요한 인재라고 자평했습니다. 도시 전문가고 더군다나 또 국회, 청와대, 정당, 또 국무위원까지 두루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정치도 전문가가 필요하고 도시 현안에 있어서 도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정치의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구자룡 위원은 조수진 당협위원장을 꺾고 당원과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양천에서 자란 양천 토박이로 누구보다 양천을 잘 안다며 양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살부터 양천에서 살았고 토박이로서 유권자로서 이 양천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양천에 대한 애정으로 함께 발전하는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다. 이것이 저희 출마의 변입니다. 양천갑 선거구는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지난 17대부터 19대까지 3번의 선거에서는 보수당이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20대와 21대 등 최근 2번의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는 등 여야 모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당대표가 방문해 황희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며 기선 잡기에 나섰고 국민의힘도 조만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방문해 기싸움을 벌일 예정이어서 양천갑 선거 열기는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올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구는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 2억 5천여만 원을 모금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의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은 2억 5,225만 6천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1,926건은 전액 사회공제가 되는 10만 원 이하를 기부했고 10만 원 초과 100만 원 미만 45건, 100만 원 이상은 19건이었습니다. 은평구는 총 5차례에 걸쳐 답례품을 선정해 막걸리 세트, 은평사랑 상품권 등 54개 상품을 등록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저소득가정 청소년 해외 역사 탐방 지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서울환경연합, 빈곤사회연대 등 서울 지역 1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혁신파크 공공성을 지키는 서울네트워크가 출범했습니다. 서울네트워크는 지난 5일 서울시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혁신파크 부지 대규모 개발 사업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혁신파크 부지의 대규모 상업시설과 주거단지의 등장은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해 기후 위기 시대에도 걸맞지 않으며 주민들의 불편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파크 개발로 공원이 사라지고 60층 빌딩에 막혀 북한산 조망권을 빼앗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공공토지인 서울혁신파크를 서울 시민의 요구에 따라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혁신파크가 서울 시민이 직접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서울 시민이 직접 운영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공공토지와 공공의 공간은 공공재이다. 그동안 공공재는 정치 권력이 모든 권한을 행사해왔다. 공공재는 소유와 운영에서 서울 시민이 공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울네트워크는 혁신파크 재구성 시민위원회 구성, 재구성 대한시민공농장 개최, 주민 발의조례 제정운동 등 혁신파크 부지 공공개발을 위한 시민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달 만기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목동 등 우리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심 기자, 은평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현황부터 짚어보죠. 네, 현재 서울 은평구에서는 8개, 양천구에서는 7개 구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말 그대로 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이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인데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 거래가 허가됩니다. 갭 투자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은평구의 경우 가련 2구역 재개발지구와 응암동과 불광동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 총 8곳, 양천구에서는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인 신월칠동 2구역과 이제 민간재개발인데요. 신월칠동 1구역 등 총 7개 구역에서 이런 매매 거래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 후보지인 은평구 불광동 600번지 일대가 올해 1월 토지거래 허가구역 만기였는데 내년 1월까지로 연장된 바 있고요.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의 경우에는 다음 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릴 예정이어서 연장이 될지 재지정이 될지 해제가 될지 이런 것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목동 아파트의 경우 14개 단지가 모두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맞습니다. 기대감이 높이고 있는데요. 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진단 통과로 좀 재건축이 되겠다 하는 기대감이 지금 높은 곳이 목동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2021년 4월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 이 두 번의 연장 끝에 오는 4월 26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에 물어봤습니다. 재지정할 것입니까? 물어보니 아직 정해진 건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아무래도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3개월 이상 거의 4개월 가까이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때문에 투기 수요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맞겠다라는 입장이어서 아무래도 목동에 재건축 이슈가 있다 보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통해서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입장도 전했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인터뷰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부동산 수요도 있을 수 있고 갭 투자 어떤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사업이 좀 이제 빨리 진행이 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편의 하나로 좀 허가구역 제도도 좀 운영되는 게 아닌가. 네, 일각에서는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양천구에서는 지난해 토지거래 허가제 재지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고요? 맞습니다. 양천구는 지난해 목동 아파트 토지거래 허가구역 기간 만료를 앞두고 서울시에 해제해달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취재 결과 올해도 좀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천구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과도한 규제라고 보고 있고요.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한다는 주민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현재 부동산 침체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어느 정도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인터뷰로 들어보겠습니다. 토지의 투기 예방이나 가격 상승에 우려가 있을 때 시행을 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었고 이 시장들이 많이 침체가 되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해제를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시장 활성화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네, 다음 달 만기인 목동 아파트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심다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호사들도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 업무 일부를 간호사들이 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8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현장에 적용됩니다. 지난달 27일 시범사업이 시행된 가운데 보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정해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이어지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선 겁니다. 진료 지원 간호사분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을 지침을 보완했습니다. 정부는 89개 진료 지원 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종합병원과 수련병원 간호사는 응급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전문 간호사와 PA 간호사라고 불리는 전담 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이나 비위관 삽관, 진료 기록과 진단서 초안 작성, 심지어 검사와 약물 처방 등도 가능합니다. 일선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복지부는 행정적,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의사의 법적 고발을 복지부는 어떻게 막아줄 수 있는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 간호사 업무만으로도 업무량은 너무나 많은데 의사 업무까지 맡게 되면 과부하가 올 수밖에 없고 보건의료노조는 정부 방침을 두고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한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리처치나 처방 등 무면허 불법 의료 행위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도를 넘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피해에 의한 불법 의료 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또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간호사들도 의료행위 결과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과 피로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불광천 벚꽃 마라톤 대회가 오는 31일 불광천변에서 열립니다. 마라톤 코스는 불광천 미디어센터에서 출발해 홍제천 교차로를 지나 성산 1교 부근을 반환점으로 도는 10km 코스와 불광천 미디어센터에서 출발해 증산 3교를 반환점으로 도는 5km 코스 두 가지입니다. 참가자는 8일부터 18일까지 선착순으로 800명을 모집하며 신청은 은평구 체육회나 은평 불광천 마라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은평구의회 제305회 임시회가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습니다. 임시회는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번 임시회 기간에 구의회는 올해 은평구정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조례안, 자원순환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지난 4일에는 주요 업무 현장 보고를 진행했는데요. 행정복지위원회는 디지털 동행 플라자를 방문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재무건설위원회는 신사 1구역 정비사업구역을 찾아 공사 현장 안전대책 등을 점검했습니다. 양천구가 여름철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정하수관 점검을 실시합니다. 가정하수관은 생활하수와 빗물을 땅속에 설치된 공공하수관으로 연결하는 관로인데요. 점검 대상은 반지하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과 어르신 등 61가구이며 점검을 통해 문제가 발생되면 배수 지원과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반지하 주택은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하수 역류 현상으로 해마다 수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은평구가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 상품을 말합니다. 가입기관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반환보증 보험 가입과 납부까지 완료한 임차인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등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천구가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으로 10억 7천여만 원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3개월간 진행됐는데요. 이 기간에 성금은 6억 6,300만 원, 성품은 4억 800만 원어치가 모였습니다. 이번에 모인 성금과 성품은 생계, 의료, 주거비 등 복지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저소득 가정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